우리 교육교재 116페이지 이어서 볼게요. 116페이지. 116페이지 4번에 보시면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계약 후 알릴 의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위에 말풍선 보시면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강조되어 있죠. 직업이나 나이는 고지 및 통지사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화재보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화재보험에서는 피보험자의 나이나 직업이 중요하지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지, 통지사항이 아니다라는 것. 1번에 보시면 계약 전 알릴 의무, 다른 말로 고지 의무라고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고지 의무 같은 경우에는 그 밑에 하얀색 네모 박스 안에 보시면 화재보험에서 고지해야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거기 색깔 칠해져 있는 부분들 한 번씩 읽어볼게요. 같이. 보험 목적의 소재지라든지 그 다음 3번에 보시면 건물 내에서 영위 직업 또는 작업 그리고 4번에 보시면 저장품이 있다면 그 종류 및 성질 얘네가 불에 타기 쉬운 건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5번에 보시면 피보험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그 이유 그리고 6번에 동일한 보험 목적에 대한 다른 보험 계약 가입 즉 중복보험 여부를 확인한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 고지사항에 해당하는 거고요. 우리가 어제 배웠죠. 고지 의무 위반하게 되면 회사가 뭐 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해지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고의나 중과실로 고지 의무 위반 시 보험회사는 계약 해지권을 가진다라는 것. 그리고 당연히 고지 의무 위반하게 되면은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손해를 보상하지 않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 있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 고지한 사항이 보험금 발생 사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보험금 지급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 밑에 나와 있죠. 보험금 지급 사유에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한다라는 것. 이번에 보시면 계약 후 알릴 의무라고 나와 있는데 계약 후 알릴 의무는 통지 의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지 의무 옆 페이지로 가서 117페이지 하얀색 네모 박스 안에 통지해야 되는 사항들 정리가 되어 있어요. 1번에 보시면 동일 보험의 목적에 대해 다른 보험회사와 이 보험계약에서 정한 동일한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즉 중복계약일 때 통지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보험의 목적물을 양도하거나 이전했을 경우에도 통지. 그리고 동그라미 3번 건물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비울 경우 30일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4번에 보시면 건물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 계속해서 15일 이상 수선할 때 통지해야 된다. 15일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30일이나 15일 기간 틀리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체크하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동그라미 5번에 보시면 기타 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했을 경우에도 통지를 해줘야 된다는 것. 마찬가지로 이 통지 의무 위반하게 되면은 보험회사는 해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지 의무, 통지 의무 위반하면 해지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밑으로 내려올게요. 밑으로 쭉 내려오셔가지고 쭉 내려와서 마지막에 3번 볼게요. 3번. 속지 말고 다시 보자. 그 밑에 3번 보시면 사고 발생 시 의무 해가지고 손해 방지 경감 의무가 나와 있는데 그 옆에 말풍선 체크하고 보실게요. 손해 방지 경감 의무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에게 있다라는 것. 어저께는 우리가 손해 방지 의무라고 해서 배웠었어요. 손해 방지 의무. 그래서 이 밑에 손해 방지 의무 또 나와 있죠.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이 손해 방지 의무는 누구에게 있다? 계약자, 피보험자에게 있다라는 거. 계약자, 피보험자에게 손해 방지 의무가 있고요. 그 줄 끝으로 가서 볼게요. 첫 번째 줄 끝으로 가서 보시면 보험계약자라고 나와 있어요. 보험계약자 밑줄 치시고요. 그 밑에 줄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한 때에는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금액을 손해액에서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래서 어저께 손해방지 의무를 게을리할 경우에는 그로 인해 늘어난 손해를 공제하고 지급한다라고 했죠. 문제에서 해지한다라든지 뭐 보험금 청구권을 상실한다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틀리는 내용에 해당한다라고 했어요. 뒤로 넘길게요. 뒤로 넘겨서 118페이지.
118페이지 속지 말고 다시 보자. 첫 번째 보시면 손해방지 의무는 보험회사에만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손해방지 의무는 계약자 피보험자에게 있다라고 했죠. 계약자 피보험자에게 있고 자, 두 번째 보시면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손해방지 의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손해방지 의무를 게을리할 경우에는 그로 인해 늘어난 손해를 공제하고 지급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옆에 나와 있는 보험금 청구권을 상실한다. 틀리는 지문이고요. 그 밑에 나온 내용들은 맞는 내용들이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5번 볼게요. 기타사항. 기타사항 1번에 보시면 책임의 시기라고 나와 있는데 보험회사는 언제 책임진다고요? 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돈 받으면 책임진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라고 했죠. 자, 2번 무효라든지 3번 해지 다 배웠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4번에 보시면 보험금의 지급 나와 있는데 보험금 지급기일은 7일이에요. 7일. 우리가 제3보험 배울 적에 얼마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고 했어요?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한다라고 했죠. 제3보험은 사람에 관련된 보험에서 인보험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사람의 신체라고 했죠. 그래서 신체 손해보험금은 3영업일이고요. 나머지는 다 7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7일이라는 거 체크하고 보시면 되시고 옆 페이지로 갈게요. 119페이지. 119페이지 보시면 특별약관이라고 되어 있죠. 화재보험의 특별약관이에요. 화재보험의 특별약관. 옆에다가 화살표 하시고 X 땡땡 할게요. 특별약관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봐요. 화재보험의 특별약관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보면요. 전자위험담보 그리고 이행보증특약 전자위험담보, 이행보증특약 이런 것들이 정답이 돼요. 다음 중 화재보험의 특별약관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보면 전자위험담보라든지 이행보증특약이 정답이 돼요. 이런 것들은 없어요. 자, 2번 볼게요. 특별약관의 종류 6가지라고 나와 있는데 그거 다 보실 필요 없고요. 동그라미 3번만 볼게요. 동그라미 3번 보시면 풍수재 위험담보 특약이라고 나와 있는데 풍수재라고 하는 거는 물하고 바람하고 관련된 것들이에요. 보시면 태풍이나 회오리바람, 폭풍우, 해일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문제에서는 뭐라고 물어보냐면 다음 중 풍수재 특별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물어봐요. 그 밑에 나와 있어요. 빨간색 글씨 보시면 풍수재 위험담보 특약에서는 폭설 동그라미, 우박 동그라미, 보상하지 않는다 동그라미. 그래서 풍수재는 물하고 바람하고 관련된 것들이라고 했는데 이 폭설이나 우박처럼 결정체가 있는 것들은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알아두시면 되세요. 결정체가 있는 것들, 폭설, 우박은 보상하지 않는다. 밑으로 내려와서 특수건물 화재보험 볼게요. 이 특수건물 화재보험은 우리가 오전에 의무보험 배울 적에 한 번 나왔었어요. 이 특수건물 화재보험은 의무보험이라고 했죠. 의무보험, 원가, 특채, 자유다에다가 재난배상 책임보험까지 해서 배웠죠. 그래서 얘는 의무보험이고요. 1번의 정의의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빨간색 굵은 글씨로 특수건물 소유주가 가입한다라는 거, 특수건물 소유주 체크할게요. 그래서 문제에서 특수건물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사람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특수건물 소유주가 가입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얘는 의무보험이라고 했으니까 의무화되어 있다라고 옆에 적혀져 있죠. 자, 밑으로 내려와서 2번에 보시면 가입 대상의 분류라고 나와 있어요. 1번에 보시면 11층 이상 건물 체크할게요. 11층 이상 건물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2번, 3번 뒤로 넘겨서 4번, 5번, 2번, 3번, 4번, 5번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면요. 제가 삼각형으로 정리할 거예요. 삼각형. 2번, 3번, 4번, 5번 삼각형으로 정리를 할 거예요. 위에서부터 1, 2, 3 이렇게 적을게요. 1, 2, 3 삼각형 1, 2, 3 1 옆에는요. 국 쓸게요. 2 옆에는 학 쓸게요. 3 옆에는 숙 뿅 이렇게 적을게요. 그래서 얘는 삼각형을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가입대상 물건 삼각형 그리시고 위에서부터 1, 2, 3 1 옆에는 국, 2 옆에는 학, 3 옆에는 숙병. 이게 뭐냐면 교재도 나와 있는데 여기다 그냥 적을게요. 10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이상 국유 건물
이거를 이렇게 제가 강조해서 적은 거예요. 그 다음에 2는 2000제곱미터 이상 학원. 3은 3000제곱미터 이상 숙박업, 병원. 그래서 1, 2, 3, 국학, 숙, 병 이렇게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줄글로 보면은 잘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정리를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 2, 3, 국학, 숙, 병 해가지고 가입대상 물건 정리를 해두셔야 되고, 요 삼각형을 안 외워두시면요 문제 못 푸세요. 그래서 삼각형 외워두셔야 돼요. 외워두셔야 되고, 그 이어서 6번에 보시면 16층 이상의 아파트도 특수건물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리고 요거 정리할 적에 앞에 연면적, 바닥면적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숫자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포인트 볼게요. 포인트 보시면 그 밑으로 쭉 내려와서 표 밑에 당구장 표시해서 영화 상영관이라고 나와 있죠. 영화 상영관은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에서 물어봐요. 다음 중 특수건물 화재보험의 가입 대상 물건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봐요. 아닌 것은 물어보면 정답은 영화 상영관이 정답이 돼요. 그래서 영화 상영관 체크하고 보시면 되시고요. 자, 밑으로 내려와서 3번 볼게요. 보상 범위. 보상 범위는 2번 보시면 신체 손해배상 책임담보 특별약관이라고 나와 있는데, 신체 손해 같은 경우는 밑으로 내려오셔가지고 동그라미 1번 사망 시에는 1억 5천까지, 부상은 3천만 원, 후유장애 1억 5천까지 해서 금액을 알아두셔야 돼요. 사망, 후유장애 각각 1억 5천, 부상은 3천만 원. 금액 틀리게 내거든요, 문제에서. 그래서 금액 알아두시면 되시고요. 자, 옆 페이지로 가서 3번에 보시면 화재 대물배상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에서 그 밑에 대물배상은 한 사고당 10억 원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라는 거 체크하실게요. 자, 4번 특수건물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 그 밑에 빨간색 글씨 보시면 태풍, 폭풍,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유사한 풍재와 수재를 보상한다. 풍재와 수재는 어디서 보상하는 거예요? 특별약관에서 보상한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밑에 속지 말고 다시 보자 볼게요. 속지 말고 다시 보자 보시면 태풍, 폭풍, 홍수 등 이와 유사한 풍수재로 인한 손해는 특별약관을 추가하지 않아도 보통약관에서 보상한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얘는 풍수재는 특별약관에서 보상한다라는 거 체크하고 알아두셔야 돼요. 그 밑에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 책임보험 볼게요. 보시면 1번에 뭐 정의 나와 있는데 요거는 개별적으로 보시면 되시고, 얘도 아까 전에 했어요. 의무보험이라고. 원가, 특채, 자유, 다 마지막에 다중이용업소 있었죠. 얘는 의무보험이에요. 의무보험이고, 이 화재보험에서 문제 나오는 거는 2번에 주요 가입대상 26개, 26개 다중이용업소 업주 해가지고 그 옆에 말풍선 체크할게요. 방송국 체크하시고요. 특수건물 내 학원 체크하시고 그 밑에 제외라는 거. 방송국, 특수건물 내의 학원 제외예요. 그리고 방송국 위에다가 하나 더 적으실게요. 미술관. 방송국, 미술관, 특수건물 내의 학원은 대상에서 제외예요. 그 밑에 적용 문제 1번 보실게요. 보시면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 책임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국, 미술관, 특수건물 내의 학원 외워두셔야 되겠죠. 그럼 정답 몇 번이 되는 거예요? 4번 방송국이 정답이 된다. 뒤로 넘길게요. 122페이지. 122페이지 3번 보상범위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아까 앞에서 했던 내용하고 동일해요. 사망, 후유장애 각각 1억 5천, 부상은 3천만 원, 대물은 한 사고당 10억 해가지고 보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 밑에 속지 말고 다시 보자 보시면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 책임보험은 후유장애의 경우 피해자 한 명당 8천만 원 범위 내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한다. 아니죠. 한 명당 후유장애 1억 5천만 원 한도 내라고 했죠. 그래서 금액을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밑에 재난배상 책임보험 볼게요. 재난배상 책임보험 보시면 얘도 의무보험이라고 했죠. 원가특채 자유다에다가 재난배상 책임보험까지 의무보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20개 업종을 대상으로 가입을 의무화한 보험이다. 그래서 얘는 의무보험이고요. 1번에 보시면 가입 대상은 20개 업종이에요. 20개 업종 해가지고 20개를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 동그라미 10번에 국제회의시설 체크할게요. 두 번째 줄 끝에 두 번째 칸, 표 두 번째 칸 끝에 보시면 동그라미 10번에 국제회의시설 있어요. 국제회의시설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 그 밑에 칸 보시면은 동그라미 13번에 도서관, 동그라미 10번 국제회의시설, 13번 도서관, 14번 주유소, 15번 여객자동차 터미널, 그리고 그 밑에 동그라미 17번에 공동주택 15층이야. 그리고 동그라미 18번 경마장. 이 공동주택 동그라미 17번 보시면 공동주택 15층 이하라고 나와 있는데 임대 아파트라고 나오기도 해요. 임대 아파트라고도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보시면 되시고요. 자, 그 다음 2번에 보시면 보험가입 의무자라고 나와 있는데 보험가입 의무자 1번에 보시면 소유자와 점유자가 동일할 경우에는 소유자가 가입한다. 그리고 2번에 보시면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점유자가 가입한다라는 거 체크하고 보시면 되세요. 자, 옆 페이지로 가서 3번에 보시면 보상 범위라고 나와 있는데 보상 범위는 동일해요. 사망 후유장에 각각 1억 5천, 부상은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보상이 되는 거고 대물은 한 서구당 10억 원 한도 내에서 보상이 된다라는 거. 그 밑에 풍수해 보험 볼게요. 이 풍수해 보험은 1번 정의 볼게요. 보시면 풍수해 보험은 풍수해 보험법에 따라 태풍, 홍수, 지진 등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정부 및 지자체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하는 정책성 보험이다. 나라에서 지원하는 정책성 보험이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 풍수해 보험 제목 옆에다가 적으실게요. 뭐라고 적으시냐면 가축 축사 X 이렇게 적어 두실게요. 가축 축사 X. 문제에서 다음 중 풍수해 보험의 가입 대상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봐요.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보면 가축 축사가 정답이 돼요. 가축 축사. 그래서 그 2번에 보시면 대상 재해 보시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해가지고 웬만한 재해 다 보상이 되는 거고 2번에 보시면 가입 대상 같은 경우도 주택이나 동산을 포함한 주택,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온실, 상가, 공장 이런 것들 다 웬만한 것들 다 가입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뭐는 안 된다? 가축 축사는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화재보험까지 끝났고요. 원래는 목표가 특정보험까지 하는 건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래가지고 문제를 좀 풀게요. 문제 몇 페이지를 펴시냐면요. 문제 113페이지 113페이지에 690번이요. 690번. 문제은행 113페이지에 690번부터 94번까지 쭉 풀어볼게요. 690번부터 94번까지.